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고민이 되게 많죠. 이 회사 얼마만큼 다닐 수 있을까? 이 조직에서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낼 수 있는 성과,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 되면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근데 직장인들이 아이디어를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직무라는 게 어느 시점이 되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직무의 어떤 특정 범위에만 머물게 되면 사실 정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직무에서 발생하든 아니면 직무 외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이걸 실현을 해보게 되면 그 직무의 범위를 되게 넓힐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가 직장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결국은 창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직무에 대한 숙련된 경험만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메모를 하거나 노트에 바로 적는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쌓고 하다 보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음에 볼 때는 되게 새로워요. 왜냐면 생각나는 건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 아이디어는 내가 어떻게 들은 생각을 했고 그 아이디어가 볼 때 또 새로운 또 발상이 떠오르게 하거든요. 아, 저걸 또 다르게 바꿀 수 없을까? 또 다른 아이디어로 또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기록하고 적는 게 오히려 아이디어 발상에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한 줄이라도 적어보자. 그래서 제목만 적었습니다. 한동안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숙면이 되는 거예요. 직무가 숙면이 되듯이. 그래서 이 한 줄이 한 서너 줄 됐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노트가 어떻게 되냐면 왜 이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틀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되게 간단한 메모하기 되게 좋고 즉시 확인하기도 쉽거든요. 거기에 일단 메모를 간단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하면 그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그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을 때 되게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걸 다 하나를 만들게 되면 한 페이지에 간단한 기획서가 되게 돼요. 처음에는 저는 양이 질을 낳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을 많이 쌓다 보면 좋은 질의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숙련일 수도 있는데 1000가지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을 채우자 했고, 처음에 한 200가지 정도 쓸 때는 온갖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막 구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 이런 것도 막 채워지는데 나중에 400개 정도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아이디어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아이디어 발상하는 능력도 늘어나게 되고 정리하는 법도 늘어나고 또 아이디어를 범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나중에 업무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라는 게 사실은 직무 노트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상대방이 그리고 쓰는 사람이 납득이 되게 하느냐, 그러려면 그 아이디어가 정말 가치 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문장 하나도 막 미사역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고객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되게 아이디어의 포장적인 면만 얘기를 적게 돼요. 그래서 막 혁신적이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좋은 아이디어는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00원에 쓰고 있는데 이걸 7,000원으로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방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소위 말해 as is, to be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걸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사여구만 꾸미게 될 경우 그 아이디어 노트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막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납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만 좋으면 순탄하게 이렇게 비즈니스가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는데 늪에 빠지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계곡에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한데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알게 되니까 뭘 도전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될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아이디어가
정말 탁월한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노트에 적었던 한 500개 넘는 아이디어들을 보면 실제 제품으로 나온 것들 엄청 많아요.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도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양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 아이디어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한두 개 아이디어 딱 돌리고 정말 대박 날 것 같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거 도용할까봐.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 아이디어 얘기하다 보면 이미 나왔던 제품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품인지 알 수도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자체를 너무 신뢰를 하거나 너무 맹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도전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정말 뭔가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내성적인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게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양을 많이 늘리다 보면 정말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그게 본인의 일이 되는 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주도적이 되더라고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게 또 달라진 점입니다.